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그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셨습니까? 아마 많이들 직접 보시지는 못했을 겁니다. 지금 관심이 전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잠깐밖에는 보지 못했는데 김호수 인사청문회 결과를 놓고 오늘 많은 정치권에서의 논평이 나왔고 보도가 나왔는데 가장 볼만했던 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적한 지점입니다. 나라가 부끄럽다. 이게 나라냐? 지금 김호수 어제 인사청문회 결과 나온 것을 종합해 보면 이건 지금 검찰총장이 아니고 당장 구속시켜야 될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대한민국에서 주요 굵직한 모든 수사를 다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승윤, 모두 피의자 아니면 피고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이 네 사람이 모두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수사를 받고 지금 구속시켜야 될 피의자들입니다. 지금 도둑놈들이 나라 지키겠다고 법치하겠다면서 지금 모두 책임을 맡고 있는 이런 꼴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게 나라냐, 나라 꼴 우습다라고 한 게 와닿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있으면 국회에 있는 정치부 기자들이 모이면 언제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람 믿을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 믿을 수 없다라는 게 뭐 무슨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회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새로 영입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회 각 분야에서 정상을 차지했던 사람들, 뭐 법조계에서 대단한 성과를 이룬 사람들, 큰 기업을 일궈낸 사람들, 또 뭐 엄청난 연구 성과를 갖춘 명망 있는 대학 교수들, 뭐 등등 모두 대단한 각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이룬 분들이 국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하게 되면 모두 느끼는 것이 스펙, 뭐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떤 자리에 있었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쓸모가 없을 때가 참 많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국회라는 게, 정치라는 게 어떤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의 모든 갈등이 모두 모이는 곳이 국회고 정치권이지 않습니까? 이 갈등을 조율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 모든 것이 모이는 이런 종합예술에 있어서 한 분야에서 뭐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사실은 별반 볼 게 없다라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그 능력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 명 같이 여러 번 많이 접촉을 해봤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건 조국 때부터입니다. 지금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 서게 되면 이 지금 정권 마무리를 잘 하고 퇴임한 뒤에 자신이 안전하게 정말 모든 사회로부터 잊혀져서 편안한 이제 노년 생활을 보내고 싶은 게 자기의 꿈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번 돌이켜 봅시다. 이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고 도둑질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도둑질도 능력이 없으면 경찰에 붙잡히게 되고 도둑질도 손발이 맞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서 쫓겨난 뒤에 한 행동이나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윤석열에게 한 행동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손발도 맞지 않고 능력도 없는 겁니다. 손발도 맞지 않고 능력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자기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점을 잘 쳐다봐야 합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서 쫓겨난 뒤에 한 행동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이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한 행동보다는 지 살기 위해서, 지 정치적인 입지를 그래도 좀 지탱을 해서 그 재판에서 지 살아나기 위해서 한 행동밖에는 없습니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윤석열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 이후에 참담한 실패를 겪고 지금 또 대선에 나오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문재인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 김호수, 이승윤, 박범계, 이용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뒤에 안전히 지켜질 라인이라고 보십니까? 조국과 추미애를 보고도 이거 못 느낍니까?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에 그렇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제 청문회에서 김호수 드러난 그 혐의들만 해도 지금 김호수는 도둑놈입니다. 지금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먼저 이 지적부터 하고요. 민주당은 뭐 더 이상 평가할 것도 없으니까 민주당은 제껴둡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 맥없이 청문회를 진행했다라는 지적 따갑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물론 뭐 모든 관심이 전당대회에 쏠려 있으니까 또 뭐 어떻게 해봐야 대통령이 임명할 거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맥없이 추진하면 안 됩니다. 지금 김호수가 드러난 혐의 굵직굵직한 것만 해도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지금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수천 명이 2조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면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 돈 어디로 갔겠습니까? 지금 대부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해먹은 것일 것이다. 누구나 그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법무부 차관으로 있을 때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던 김호수가 그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변호합니다. 자기가 직접 뭐 변호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로펌이 어디 병신들입니까? 로펌이 김호수에게 돈을 2,900만 원을 왜 줬겠습니까? 그 앞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로 넘어갑니다. 야당 의원들이 좀 제한되고 맥이 빠지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였다라는 부분은 지적을 하고요. 김호수가 어디 이건뿐입니까? 김호수는 지금 김학의 사건과 관련이 돼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성윤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두 다 피의자들입니다. 이용구 술에 취해서 택시 기사를 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을 덮었습니다. 그런 게 지금 법무부 차관입니다. 박범계 패스트트랙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은 여야 모두 국회의원들 뭐 수십 명이 관련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패스트트랙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박범계는 가장 대표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박범계는 국회에 있을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패스트트랙이 아니다라는 것, 같은 죄질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라인업, 문재인 대통령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 무능하고 이 위선적이고 이 결국 자기밖에 모르고 지 살 길밖에 못 챙길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을 챙겨줄 거라고 믿습니까? 조국과 추미애를 보면 모릅니까? 지금 앞으로 남은 1년 국정을 잘 마무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이 바닥이다. 인사 능력이 바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호수를 감사위원으로 2번씩이나 임명을 하려고 할 때 최재형 감사원장이 왜 2번씩이나 그렇게 국회에 와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렇게 모멸을 당하면서까지 막았겠습니까? 감사위원도 안 되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한다. 그래,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해서 도둑질을 잘 해서 사기를 잘 쳐서 능력을 잘 발휘해서 국민들의 비난도 좀 덮어가면서 야당의 공격도 좀 무마해가면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지켜준다면 또 임명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김호수가? 그런 능력이 보입니까? 지금 김호수가 지가 안고 있는 혐의만으로도 지 살 길 찾기에 바쁠 겁니다.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김호수, 이성윤, 이용구, 박범계가 뭐 박범계, 이용구는 바뀌겠지만 자기 살 길 급급하지 지금 뭐 문재인 지키기 여력이 있겠습니까? 조국, 추미애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설득이 가능하면서 검찰총장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문정권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도 해가는 이렇게 합리적인 타협과 자기 일을 추진해낼 수 있는 이런 역량 정도는 갖춰야 이런 도덕성, 이런 중립성 정도는 갖춰야 결국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도둑질을 해도 그 도둑질을 어느 정도는 무마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김호수를 이거 지금 검찰총장으로 이렇게 해서 임명을 하면 이게 지금 김호수가 검찰총장직을 제대로 수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야당의 반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2번씩이나 법을 바꿔가면서 만든 공수처. 지금 뭐 있으나 없으나 아무 필요가 없는 조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도둑질로서 손발이 안 맞았습니까? 아니죠.
기본적인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도둑질을 할 능력조차 안 되는 겁니다. 그 점을 본다면 김호수, 이성윤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집하지 않는 것이 그래도 문재인이가 살 길을 조금이라도 찾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관심들이 쏠려 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아마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되죠. 전당대회 논쟁이 이제 개파 논쟁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세대 교체냐 정권 교체냐 이 논쟁으로도 가져가고 있는데 세대 교체냐 정권 교체냐 괜찮은 논쟁입니다. 간단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면 세대 교체해야 합니다. 이런 세대 교체의 바람이 사실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곳곳에서 이제 확인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나이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읽는 정치 행태, 정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이 압승을 거둔 이유,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이죠. 그럼 오세훈은 뭘 잘했느냐? 오세훈이 잘한 지점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안철수와 오세훈이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철수도 달라졌고 오세훈도 달라졌던 겁니다. 또 선거운동을 하면서 오세훈이 모두 20대, 30대 청년들로 선거 유세장을 다 채웠습니다. 오세훈이 그걸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죠. 안철수도 10년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오세훈도 15년 이상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았던 것이죠. 앞으로 대선 전국, 안철수도 나올 테고, 윤석열도 나올 테고, 홍준표도 나올 테고, 김태호도 나올 테고, 원희룡도 나올 테고, 유승민도 나올 것입니다. 오세훈과 안철수가 보여줬듯이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빨리 바뀌어야 한다. 바뀌는 사람은 이 정치권에서 살아남고 그 나이가 80이든 90이든 바뀌지 못하면 나이가 20이든 30이든 도태될 것이다. 그런 정치적인 능력, 그런 정치적인 적응력, 그런 정치적 순발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문재인 마찬가지고 지금 야권의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이 되려면 그게 도둑질이라도 손발이 맞아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능력은 정치에서 시대의 흐름 조류를 빨리 파악하고 빨리 거기에 적응하고 빨리 거기에 자기의 정치 행태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험이고 그것이 경륜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경험이고 경륜이 아닙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또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